인류는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배에는 롤러코스터가 있고 어떤 배에는 워터슬라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배는 그 자체가 워터슬라이드가 되어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7대양을 항해하는 가장 큰 크루즈선조차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유 구조물에는 비교도 안 됩니다. 바로 프렐류드 FLNG인데요. 100억 달러가 넘는 이 거대한 괴물은 한국 거제도에서 만들어져서 호주 북부 해안에 정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구조물이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엔지니어링 실패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이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이 괴물이 왜 실패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게 배가 아닐 수도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높이는 105m입니다. 빅벤의 시계 하나를 더 얹은 것만큼 높아요. 폭은 75m인데 피사의 사탑이 완전히 넘어지고 그 옆에 관광버스가 주차되고 그 옆에 기린이 누워있는 것과 같은 넓이에요. 길이는 488m, 약 1600피트이니 시어스 타워의 높이만큼 길다는 얘기죠.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게 말이에요. 100억 달러요. 여러분이 들으신 게 맞습니다. 이 하나의 구조물에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자되었어요. 한국 돈으로 약 13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투자가 왜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쇠른 두 번째 건조 계획을 취소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구조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가장 큰 배를 정하려면 배라는 단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배는 자체 추진력이 있어야 하는데 프렐류드는 견인하고 조종할 수는 있지만 자체 추진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198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배 정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자체 추진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1980년대 남아공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지만요. 그럼 경쟁자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시와이즈 자이언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건 자체 추진 유조선이었는데 길이가 458.46m, 약 1500피트였어요. 시어스 타워 꼭대기의 관람차를 반으로 자른 것만큼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 속도에서 이 배를 완전히 멈추는데 5.6마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려면 2.79 제곱마일의 빈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센트럴파크 2개보다 넓은 공간이에요. 배 한 척을 돌리는데 센트럴파크 2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조금만 판단 착오가 있어도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전성기 시절 시와이즈 자이언트는 중동과 미국 사이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를 운반했어요. 그러다가 1988년에 폭탄을 맞았고 불이 났고 이란의 라크섬 근처에서 침몰했습니다. 노르웨이 회사가 남은 잔해를 사들여서 해피 자이언트라고 이름을 바꾸고 수리했어요. 그 후 몇 번 더 팔리고 이름이 바뀌다가 최종적으로 인도 구자라트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이 배를 해체하는데 18,000명의 작업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18,000명이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구조물이었는지 알 수 있죠. 시와이즈 자이언트는 아마 당분간 가장 긴 자체 추진 선박 기록을 유지할 겁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석유 산업의 규정과 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기동성 있는 배를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한 배들은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고가 나면 재앙적인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쟁자로는 파이어니어링 스피릿이 있어요. 이건 석유 플랫폼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배입니다. 총 톤수로는 프렐류드를 이기는데 프렐류드의 30만 톤보다 40만 톤일 넘어요. 하지만 길이는 약 100m 짧습니다. 하지만 추진력이나 톤수에 관계없이 순수한 크기만 따진다면 역사상 가장 큰 배는 프렐류드입니다. 이건 FLNG 시설이라고 불리는데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게 실패로 끝나고 있는 걸까요? 천연가스를 아시죠? 가스레인지나 히터에서 사용하는 그거요. 하지만 천연가스가 여러분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지하 깊숙한 고대 암석의 구멍과 틈 사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땅속에서나 여러분 집에서는 천연가스가 기체 상태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종종 액체 형태로 압축되는데 이렇게 하면 기체일 때보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액화 천연가스 즉 LNG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동하거나 화물선에 실을 때 공간 효율성이 훨씬 높아요. 물병을 배송하는 게 증기상자를 배송하는 것보다 쉬운 것과 비슷한 원리죠.
LNG 시설은 육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하 매장지에서 천연가스를 끌어올리고 정제하고 영하 162도 정도로 냉각시켜서 액화시킨 다음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내는 거죠. FLNG 시설도 같은 일을 하지만 F가 의미하듯이 육지가 아니라 해상 가스전 위에 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영하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FLNG 시설이 육지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현장에 LNG를 저장했다가 운반선이 와서 가져가서 시장으로 운송합니다. 서류상으로 FLNG는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프라인 인프라와 육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원격 가스전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장 편리한 점은 고갈된 가스전에서 LNG 시설 전체를 떼어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렐류드는 쇠의 첫 번째 FLNG 시설로 호주 서부, 북쪽 인도양의 이 외딴 곳에 정박해 있습니다. 2019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사실 2007년에 이 배가 위치한 천연가스전이 발견됐을 때는 충분히 크지도 않고 육지에서 너무 멀어서 개발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었어요. 2009년에 쉘이 이 가스전에 접근하기 위해 FLNG 시설을 건조할 계획을 발표했고 2012년에 프렐류드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거제도의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이 배를 건조했는데 이렇게 큰 선체를 만들 수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조선소 중 하나예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사례죠. 선체는 2013년에 한국을 떠났고 다른 부품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프렐류드는 26만 미터톤의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게이트웨이 아치를 56개 더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선상에는 도쿄타워에서 마닐라의 메트로 뱅크 센터까지 뻗을 수 있는 충분한 케이블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체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25,000개의 링크로 이루어진 계류 시스템에 사용되는데 이 시스템은 해저에 드릴로 뚫어 설치한 16개의 라인으로 이 거대한 구조물을 고정시켜요. 16개의 라인으로요. 그런데 만약 이 계류 시스템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 달짜리 거대 구조물이 바다를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600명의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프렐류드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일반 LNG 시설의 모든 작업을 약 4분의 1의 공간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많은 구성 요소를 쌓거나 테트리스처럼 맞춰야 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너무 좁은 공간에 집어넣다 보니 유지보수가 악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들은 가스를 냉각하고 액화하기 위해 바다에서 매시간 1,500만 리터의 차가운 바닷물을 끌어오는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무려 올림픽 수영장 175개를 채울 수 있는 영하 162도의 LNG 저장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규모의 가연성 액체가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프렐류드는 연간 360만 미터톤의 LNG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육상 플랜트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운영해도 그 LNG로 런던 같은 대도시를 일주일 내내 난방할 수 있을 정도예요. 물론 실제로는 런던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 중국, 태국으로 수송됩니다. 하지만 이 배는 단순히 LNG만 생산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문명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구글 지도 위성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약 200명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수백 킬로미터, 사고가 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근접 도시 부름까지는 헬리콥터로 2시간 반입니다. 프렐류드에는 헬리패드, 체육관, 골프 시뮬레이터, 카페테리아 그리고 위험물 처리 구역과 충분히 떨어진 숙소까지 있습니다. 호주 본토에는 프렐류드에 필요한 장비를 보내고 폐기물을 회수하고 인터넷과 각종 시스템을 감시하는 지원 인력도 따로 있죠. 이 시설은 총 50년 사용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처음 25년은 현재 위치한 가스전을 고갈시키는 데 쓰고 이후 보수를 거쳐 다른 곳으로 이동해 25년을 더 쓰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50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프렐류드는 시속 185마일의 바람과 65피트 약 20미의 파도 그리고 만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폭풍까지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사이클론 엘리 말 그대로 사이클론이 자주 지나가는 위험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쉘은 프렐류드를 시작으로 이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FLNG 시설을 여러 개 건조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도 그 기대를 걸고 있었죠.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2년 기준 프렐류드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엔지니어링 실망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반복되는 가동 중단, 전력 시스템 문제, 고장난 화재 감지기, 불량한 환기 시스템, 문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영하 162도 LNG를 다루는 시설에서 화재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올림픽 수영장 175개 분량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공간에서요? 이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환기 시스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누출을 놓치면 곧바로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전력 문제가 생기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전력이 끊기면 냉각 시스템이 멈추고 LNG 온도가 올라가며 그 이유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쉘은 프렐류드급 FLNG 시설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 없습니다. 100억 달러를 들여 얻은 교훈은 명확했기 때문이죠. 어떤 구조물은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위험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프렐류드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애초에 육상 플랜트의 모든 기능을 바다 위 움직이는 플랫폼에 그대로 옮겨 담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야심찬 시도였어요. 계속되는 고장, 예상치 못한 문제들, 어려운 유지 보수,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프렐류드는 기대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쉘은 두 번째 FLNG를 포기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었죠.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선 아쉬운 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 구조물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지만 결국 설계 개념 자체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물론 프렐류드는 지금도 운영 중이고 LNG는 계속 생산돼 아시아로 향합니다. 하지만 효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언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프렐류드의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크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때로는 더 작고 더 단순하며 더 안전한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다. 그동안 석유 산업이 점점 더 작은 민첩한 부유식 설비로 방향을 돌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은 통제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길이 488m의 이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 위에서 가스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액화하고 저장하며 200명의 사람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라 바다 위의 도시, 바다 위의 공장,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바다 위의 시한폭탄이에요. 한국이 만든 100억 달러짜리 괴물, 프렐류드 FLNG가 왜 세계 최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